태종칠육 31권 태종 16년 5월 20일 신해 8번째 기사 1416년 명령락 14년 세자를 계사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다. 태종칠육 31권 태종 16년 5월 21일 임자 첫번째 기사 1416년 명령락 14년 일본 구주 도원수인 우무위 원도진의 사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태종칠육 31권 태종 16년 5월 23일 갑인 첫번째 기사 의정부 6조 판서 대사원 3군 도진무 각 위의 절제사와 6대원에게 말을 내려주다. 태종칠육 31권 태종 16년 5월 23일 갑인 두번째 기사 권원, 유산울, 황자후 등을 용사하여 외방 종편시키다. 권한, 유산울, 황자후 이 양수들을 용사하여서 자원하여 거주하게 하고 이은, 이유희, 강종덕, 정지당, 김의렴, 김익렴, 김일기 등을 아울러 외방 종편에 하게 하고 수군에 충당한 자와 봉졸에 소속한 자도 모두 놓아보냈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3일 갑인 세번째 기사 제사에 관한 규정 중 전조 3위만 제사하던 것을 5위로 더 늘리다. 예조에서 제사 서례를 상정하여 올렸는데 전조의 8위를 감하여 다만 태조 현종 공민왕 3위만을 제사 지내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해종, 성종, 문종, 충경황, 충명왕도 모두 백성에게 공덕이 있으니 원전에 실린 것에 의하여 아울러 제사 지내게 하라. 충경왕을 원종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3일 갑인 네번째 기사 동방 토룡을 흥인문 밖 3자리에 만들다. 남서북 중의 토룡도 이에 준하여 만들다. 동방 토룡을 흥인문 밖의 3리쯤에 만들게 하니 모두 생수와 성수를 취하여 모두 이를 88장으로 만들고 남서북 중의 토룡도 이 예에 의하여 만들었다. 동방 토룡은 동대문 밖 선농당 곁에 있던 기우단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3일 갑인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소사의식과 활용제 규식을 참고 제사 절차를 상정하다. 행사를 할 집사관과 노인은 아울러 산제 2일과 치제 1일을 하고 3헌례를 행하게 하니 그대로 따랐다. 3헌례는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를 말한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3일 갑인 6번째 기사 제사원 김여지가 시무에 관한 5개 조항을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사람이 아래에서 느끼게 되면 하늘이 위에서 응하는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예쁘도 수제 한제는 세대마다 없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제와 명왕이 기수라고 여기어 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수는 강수가 나를 경계한다고 하였고 성탕은 6가지 일로서 스스로 책하고 주나라 선왕은 재앙을 만나면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상이 가뭄을 스스로 돌리지 아니하고 소물을 끌어다 스스로 책하여 눈물을 흘리기에 이르르니 전성과 후성이 그 법이 한 가지인 것을 보겠습니다. 신등은 진실로 성상의 일념의 정성이 의당 하늘에 이르러 마침내 풍년의 경사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전하께서 날마다 군신을 인견하여 치도를 잇따라 물으시니 정사의 하자와 민사의 잘못은 진실로 일사라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책이 언로에 있으므로 끝까지 잠잡고 있을 수 없어서 감히 진설하여 뒤에다 조목별로 열거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이 재결하소서.
1. 강무에 일정한 장소가 없으면 아래에서 혹은 배를 받게 됩니다. 전하께서 그 까닭을 환하게 아시니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상소를 선택하여 아래게 하니 진실로 고제에 합합니다. 신등은 듣건대 강무는 다만 말 달리고 할 쏘고 치고 찌르는 것만을 건무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도를 점거하고 기계를 검열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좌작진퇴의 절차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강무할 장소와 사지의 할 장소를 변경하게 하지 말아서 창절관에 전수하는 패단을 없게 하소서. 또 조신 가운데 강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막과 사원과 시복에서 침뇨하는 패단을 고찰하게 하고 그 응하는 물건과 기명을 마감하여 계산해서 돌려주소서. 1. 국가에서 정축년과 무인년 연간에 있어서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서로 소송하는 노비를 한년하여 판결하게 하였으므로 그때 미결한 것은 다만 열에 두세뿐이었는데 특별히 교지를 내려 계산년 9월에 모두 중분하도록 그 송사를 거치게 하니 인심이 허변하였습니다. 가보년에 정부에서 몇 가지 일을 가지고 계문하여 또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중위에서 소장을 접수한 것이 일만으로 헤아리게 되니 이미 거쳤던 소송이 다시 일어나 인심이 시끄럽게 들끓었으므로 을미년에 이르러 시비를 묻지 않고 모조리 중분하게 하니 오로지 이른 자만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 노비가 된 자도 부모 처자가 동서로 이산하게 되니 그 사이에 어찌 원망과 한탄이 일어나 화기를 상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끝마치지 못한 것과 오결이라고 정장한 것도 혹은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현시 결절한 것으로 주어서 새로운 원망을 거치게 하소서. 1. 무자년에 있어서 공초노비로서 도망 중에 있던 자에게 징구하는 법을 세웠는데 이를 시행한 지 9년 동안에 거의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탐호하는 무리가 상을 받는 것을 종료롭게 여겨 징구하는데 변정할 즈음에 혹은 본래 양민인데도 사제감에 소속된 경우도 있고 혹은 사천으로서 속공한 자도 있게 되니 그 사이에 어찌 원망과 탄식이 없었겠습니까? 원컨대 우선 징구하는 법을 정지하여서 원망과 비방을 거치게 하소서. 1. 우리 조정에서는 편안할 때에 위태로움을 잊지 아니하므로 병기를 갖추기에 힘쓴 자가 이미 여러 해가 되어 경외의 공처에 공기의 수가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각 고로 하여금 모두 스스로 사사를 준비하게 하고 때없이 점거하고 충실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중위의 월과를 한년하여 정파하소서. 1. 전에 이르기를 요 임금과 탕임금이 수제 한제를 만나서 백성들이 굶주리는 기색이 없었던 것은 축적이 많고 먼저 갖추어 대비한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해마다 잇따라 감으로써 축적하는 방도를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은 가품의 녹가를 수를 헤아려서 감하기를 원합니다. 또 검교의 각품도 할 일이 없이 앉아서 천록을 누리니 이것이 비록 전하께서 우대하는 은혜라고 하겠으나 그러나 전룡하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년하여 정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수는 홍수이고 좌작진퇴는 군사를 훈련하는 모든 동작을 일컫는 말인데 좌는 앉는 동작, 작은 일어서는 동작, 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 퇴는 뒤로 물러가는 동작을 말한다. 사지는 유숙이고 중부는 소송 중에 있는 노비를 원고와 피고에게 반분하는 제도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다. 장죄를 범하였으나 고신을 도로 준 자가 48인이고 10악을 범하였거나 모고 살인 이외에는 석방하여 용서한 자가 24인이었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노비의 역을 감해주고 군사와 인사 이외의 정령의 시행을 세자와 의논하게 하다. 명하여 한상환 원순과 신유현의 아내 이사치의 아내 김사지의 아내 등의
속공한 노비를 아울러 본주에게 돌려주고 관천으로 정속한 이무의 아내 금장과 이빈의 아내 수청과 강사덕의 아내 덕중과 첩소사와 유기의 아내 보인과 윤목의 아내 소사와 조희민의 아내 춘금과 첩연장과 본가인은 입역시키지 말고 공비로 정하여 자원하여 거주하여 살게 하고 강원도 금화에 안치한 황거정은 외방 종편하게 하고 박동립, 안승경 등의 속공한 노비도 또한 모두 환급하였다. 또 명하여 공사에 추징하는 것을 일제 정파하여 가을거지를 기다리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선정을 하지 못하여 가뭄이 너무 심하다. 만약 비가 오지 않아 오는 달 10일까지 이르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마땅히 속히 영을 내려 먼 곳의 미국을 조운하여서 진체의 용도에 대비하게 하라. 병조판서 바신과 이조판서 황희와 의정부 참찬 이원 등이 아뢰기를 금년이 비록 가물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심하지 아니하고 때도 아직 늦지 아니하니 천건대 우선 정지하여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었고 또 하교하기를 군사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오직 내가 이를 하고 무릇 호령을 내어 정령을 시행하는 것은 세자와 같이 의논하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가뭄은 기수에 마땅하는 것이요 우리 전하께서 정치한 소치로 그러한 것은 아닌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여러 신하는 내 말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지 않고자 하여서 이런 말을 있는 것이 아니다. 공비는 직접 입역을 하지 않고 신공만을 해마다 나라에 바치던 관비이다. 외방 종편은 죄인을 외방의 일정한 곳에 유배하던 제도 유형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5일 병조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병조의 정청으로 나와 육조와 정사를 의논하다. 육조와 계사를 의논하였다.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정사를 보지 않고 세자에게 명하여 계사에 참여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조에 명하여 계사할 때 세자의 좌차를 상정하게 하니 예조의 계목은 이러하였다. 왕세자의 조계청의 좌차는 내조계청인 경우에는 의정이하가 먼저 청하고 나아가고 왕세자가 나오면 의정이하가 뜰로 내려가 공립하고 왕세자가 동쪽 벽에 앉아서 서양하면 의정이하가 앞으로 나아가 습례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고 사이를 달리하여 남쪽 벽에 차례로 앉고 참이하는 중계 위에 동쪽을 상으로 하고 차례로 앉고 물러감에 있어서는 왕세자가 쓰면 의정 이하가 뜰로 내려가 공립하기를 참과 같이 합니다. 외조계청은 인 경우에는 왕세자가 북쪽벽의 서쪽 가운데에 앉으면 의정 이하는 사이를 달리하여 동양으로 차례로 앉고 참이 이하는 중계 위에 북쪽을 상으로 하여 차례로 앉습니다. 내조계청은 바로 지금의 병조청정이며 정청이며 외조계청은 바로 지금의 육조청이다. 공립은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절하고 섬을 말한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남제를 영의정으로 유정현, 박은을 좌우정으로 우의정으로 임명하는 등 중요 인사 이동 하윤을 진산보원군으로 남제를 영의정 부사로 유정현을 좌의정으로 박은을 우의정으로 남신을 의정부 찬성으로 윤형 시문을 의정부 참찬으로 민여익을 공조판서로 이원을 병조판서로 구종지를 한성부 윤으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지신사 조말생에게 이르기를 좌의정 하윤이 70에 치사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청하는데 바로 자신이 치사하고자 합니다. 함인가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였다. 하윤이 이 앞서 아뢰기를 신자가 왕사에 근로하다가 나이 70에 이르면 치사하고 한가함을 얻어서 여생을 마치는 것은 옛날의 양법입니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70에 이르면 여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전하께서 70이 된 자로 하여금 모두 치사하도록 하소서. 만약에 전하께서 그들이 노성하다 하여 물을 일이 있으며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찌 지사하고자 하여서 이러한 청을 부지런히 하였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하윤이 나라를 자기 집같이 걱정하여 계책을 내릴 것이 있으면 문득 진언하였다. 지금 국가가 편안한 것도 돌아보건대 하윤의 유지한 힘이 아닌가. 내가 장차 들어주려 한다. 하윤이 이때 이르러 의정의 직책이 해면되자 대굴로 나아가 사언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위로하여 다 일렀다. 지사는 관리가 70이 되면 벼슬길에서 물러나던 제도인데 조선 초기에는 노국을 그대로 주었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다시 국무당과 감악산, 덕적산, 목명산의 기양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석공노비 중에 노방한 것을 본 주인이 숨겨둔 것이 아니면 대신 세우지 말게 하다. 형적이 있는 자 이외에 도망하거나 물고한 것은 대신 세우지 말게 하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큰산 바다 큰 강의 기우제를 이전처럼 지내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 길을 다시 악, 해, 독에 나아가서 기우제를 처음과 같이 지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잠실 채방사 이적과 별감 이사흠이 양잠한 실적을 복명하다. 이적이 누에친 생견 98석 10두와 소사 22건과 종련 280장을 바치고 이사흠이 누에친 숙견 24석과 소사 10건과 종련 140장을 바쳤다. 생견은 고치이고 소사는 생사고 종련은 누에 나방이가 알을 낳아 놓은 누에의 씨바지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7일 모호 첫 번째 기사 중외의 월과 군기를 정지시키다. 월과 군기는 나라에서 각 지방 관하나 군령에 매달마다 제조하여 공물로 바치게 하던 군기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7일 모호 두 번째 기사 공중의 시녀와 방자로서 나이가 장성한 자를 골라서 내보내다. 방자는 태종실록 제4권을 보면 궁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인데 각사의 비자에서 뽑아서 이를 삼았다고 한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직접 정사에 참여할 것을 이온과 김여지가 아뢰다. 세자가 내족의 청여로 나와 개사에 참여하였다. 병조판서 이원이 아뢰었다. 지난번에 전지하기를 나의 명을 출납할 때 승견하는 자가 간혹 잊어버리고 세자로 하여금 개사에 참여시켜서 출납하는 말을 살피게 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세자가 국정에 참여하여 듣는 것은 진실로 양법이니 사사로이 스스로 기뻐하고 다행하게 여겼습니다. 전일에 또 전지하기를 모든 온갖 공사를 너희들은 세자와 같이 의논하여 제단에서 아뢰라고 하였는데 어찌 임금은 정사를 보지 않고 신하만이 스스로 천단하는 도리가 있겠습니까? 심히 신하에게 명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대산 김여지도 또한 아뢰기를 신하의 도리에는 성책이 없으니 결코 제단하는 도리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모든 온갖 공사를 신중에서 결단하고 만약에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정부와 육조에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반찬을 줄이기 위하여 각전에 공상하는 두부를 없애다. 유정현과 박은이 다시 기후정건을 행하도록 청한 임금이 말하였다. 부처에서에게 빌어서 비를 얻을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겠다. 전일에 중도를 목사에 모아서 비를 빌었는데 하늘이 노하여 갑자기 비가 오고 천둥치고 벼락쳐서 여러 곳에 상스럽지 못한 변이 막심하였다. 조용함을 지켜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으나 그러나 사람들의 청을 막을 수가 없으니 우선 그대로 따르겠다. 기후정건을 비를 얻기 위하여 무당이나 중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 빌던 일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평양보와 양령과 순안현의 황충이 일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8일 기미 네 번째 기사 비주의 태수 좌장군 원창청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고 백접보를 고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내조계청에 나와 개사에 참여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병기량의 상서문 그런 이러하였다. 전하께서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고 몸을 닫고 수성하고 경계하고 조심함이 날로 깊으시니 하늘을 공경하는 정성이 지극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는 의지가 극진합니다. 신과 같은 자는 다른 재능이 없고 오직 문묵의 소기를 가지고 지나치게 지우를 입어 몸이 양부에 이르러 앉아서 후한녹을 허비하니 비익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더욱 나쁜 징조로 견책을 보이자 전하께서 진념하시니 이를 의논하고 말씀을 올려서 상납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지만 그러나 말을 내어서 전하의 성신과 이제를 권하고자 한다면 전하의 우근하심이 전례가 깊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걱정하고 살피는 것은 대개 억조의 인민이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얼거나 굶주리는데 이를까 염려하는 것인데 신이 염려하는 것은 전하께서 걱정과 두려움에 지나쳐서 잠을 잃고 음식을 잊어버려 혹시 위해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신이 지난해 여름에 삼가 6개의 조문을 올릴 때 첫머리에 조섭을 삼가시라는 것 한 규절을 가지고 정성스레 3번이나 뜻을 말씀드린 것도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전하께서 그것을 또한 깊이 생각하였습니까? 신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마음에 품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비록 말을 내어서 정치의 잘못과 생민의 폐단을 진달한다 하더라도 여러 신하들의 진언한 것이 진치로 낱낱이 결혼하여 빠진 것이 없으니 신이 또 어찌 감히 진부한 것을 주워 모아서 천청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만약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어찌 신과 같은 자가 능히 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천지가 바야흐로 성하여 인심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다른 고담과 이론을 할 것이 없고 또 목전의 비를 비는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까? 이제 비를 빌면서 하늘의 제사 지내지 아니하는데 신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비오고 날 개고 춥고 덥고 바람 부는 것은 모두 하늘의 것인데 그때 것이 제때에 하는 것과 항시하는 것은 사람이 아래에서 느끼게 되면 하늘에 움직여서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기수가 때맞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한제는 기수가 때맞춰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인사가 부른 것인지 기수와 인사가 서로 아울러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신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하는 계기는 실로 하늘에 있는 것이요 다른 데서 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유로서 노론을 전하는 자가 이르기를 무우는 하늘에 제사하여 비는 곳이다. 고 하였으니 옛사람이 비를 빌 적에는 반드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제 비를 빌면서 하늘에 제사하지 않음이 옳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누가 하늘에 비를 비는 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는가? 그러나 천자가 천지에 제사 지내고 제후가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이 제도이니 비를 하늘에 비는 것은 참람하지 않은가? 고 하나 신은 말하기를 천자가 천지에 제사 지내는 것은 상경이요 하늘에 비를 비는 것은 비상의 변에 대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을 좋게 말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 징흠이 있다고 하였으니 신은 인사로서 이를 밝혀서 사람을 여기에 두도록 청합니다. 그 일을 소송하고자 할 때 형조에 가지 않으면 반드시 헌사에 가게 되는데 형조와 헌사에서 그 일을 올리는 것은 나라의 제도입니다. 일이 급하고 사정이 지극할 경우에는 직접 와서 격고하여서 천총이 아래는 자도 있는데 무엇이 이와 다르겠습니까? 대저 5일 동안 비가 안 오면 보리가 없어지고 1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0여일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아직도 하늘의 제사하기를 의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비록 하늘에 비를 빈다고 하더라도 또한 기필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제 빌지도 아니하고 우택이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나라의 제도가 예문에 의하여 교사를 폐지한 지가 지금까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방에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도리가 있었으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신은 청컨대 그 설을 조목별로 말할 수 있으니 전하께서 청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방은 당군이 시도인데 대개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자가 분봉한 나라가 아닙니다. 당군이 내려온 것이 당뇨의 무진년에 있었으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3000여 년이 됩니다. 하늘의 제사하는 예가 어느 나라 시기에 시작되었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1000여 년이 되도록 이를 혹은 고친 적이 아직 없습니다. 태조 강헌대왕이 또한 이를 따라 더욱 공근하였으니 신은 하늘의 제사하는 예를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말하기를 당군은 해외에 나라를 세워 박락하고 그리 적고 중국과 통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찍이 군신의 예를 차리지 않았다. 주나라 무왕에 이르러서 은나라 태사를 신하로 삼지 아니하고 조선에 봉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하늘의 제사하는 예를 행할 수 있었다. 그 뒤로 중국과 통하여 임금과 신하의 분수에 잔연하게 질서가 있으니 법도를 넘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은 말하기를 천자는 천지에 제사 지내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하는 것은 이것은 예의 대제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제후로서 하늘에 제사하는 경우도 또한 있었다. 노나라에서 교천한 것은 성왕이 주공에게 큰 공운이 있다 하여 내린 것이고 기송이 교천한 것은 그 선세 조종의 기운이 일찍이 하늘에 통하였기 때문이다. 기나라가 기나라된 것은 됨은 미미한 것이지만 선세 때문에 하늘에 제사 지냈고 노나라는 비록 제후의 나라라 하더라도 천자가 이를 허락하여서 하늘에 제사하였다. 이것은 예의 곡절이 그러한 것이다 고 합니다. 신이 일찍이 생각한 건데 하건대 고 황제가 참남을 삭평하여 이하를 혼일하고 제도를 창시하여 법을 세울 때 옛것을 혁파하고 새로운 것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혈령이 기부한 정성을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밝은 조서를 내려 우리 조정의 일을 두루 말하기를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자세하게 갖추어 말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만리밖을 밝게 내다보는 것이 일월이 조림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일도 또한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그 뒤로 곧 의식은 보속을 따르고 법은 구장을 지키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해외의 나라이므로 처음에 하늘에서 명을 받았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제사하는 예법은 심히 오래되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법은 제사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제사의 예법은 교천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법은 옛 전장을 지키는 것이니 이것이 그 먼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것에서 말미암아 말한다면 우리 조정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선세에서 찾게 되니 1000년을 지나도록 기운이 하늘과 통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고황제가 또 이미 이를 허락하였고 우리 태조께서 또 일찍이 이에 따라서 더욱 공근하였으니 신이 이른바 우리 동방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이치가 있어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인용한 이 말은 유사하다. 그러나 노나라의 교사에는 예가 아님을 공자가 말하였고 성왕의 내린 것을 정자가 그러다고 하였으니 이제 바로 그러다가 예로 삼음은 불가하지 않은가고 합니다. 신은 말하기를 성현의 논한 것을 알지 못하지 아니하나 성왕 때는 주공이 죽은 뒤이므로 대경과 대법이 모두 소공에게서 나왔고 노나라에 교체를 내린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니 반드시 소공에게 물어서 행하였을 것이 의심할 바가 없다. 대저 어찌 의리가 아닌데 소공이 이를 하였겠는가. 이것도 또한 하나의 도리일 것이다고 합니다. 혹은 말하기를 소공이 왕을 도울 때 왕이 면복을 벗고 상복을 되어 입었는데 소시가 그 신뢰됨을 비웃어서 이르기를 주공이 있었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채씨가 이를 취한 것이 전에 보인다. 이로써 논한다면 소공이 성왕을 도운 것은 우리가 또 그것이 모두 도리에 합당한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신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강림이 복을 벗은 것은 반드시 한때의 저기함을 저울질하여 그만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운 같은 이도 사왕을 받들고 삼가 그 조상을 아련하였는데 또한 초상 중에 있었다. 그러나 또한 삼복으로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데 소공은 사대의 원로 대신으로 사리를 짐작하여 이를 행하였을 것이다. 천견하고 과문한 자가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 이러한 뜻을 주자도 일찍이 말하였다. 그러나 변에 통하고 권도에 숙달하여 그 때에 적당하게 조치하기를 맡게 하는 것은 세상을 경륜하는 상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최씨가 소씨의 설을 취하여 우선 그 바른 것이 남게 되었을 뿐이다. 이것으로서 논한다면 그가 성왕을 도와서 노나라에 교체를 내릴 때에 대개 또한 당세의 저기함을 저울질하였을 것이다. 만약 한갓 허물을 소공이 성왕을 도와 노나라의 교체를 내려주고 강왕을 도와 상복을 벗게 한 대로 돌리고 그때의 조처가 저기한 데 따랐던 사실을 살피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소공이 천하의 군신의 큰 분수를 어둡게 하고 예악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인도의 종시의 큰 변을 소홀히 하고 길흉의 절차를 어지럽게 함이니 어찌 그가 소공이 될 수 있겠는가. 공자도 오히려 즐겨 취하여 주남과 소남을 시경 300편의 수장에다 놓을 수 있었겠는가. 주자도 오히려 즐겨 이를 높이고 도통의 전을 얻었다고 이끌고 중용의 서문에다 나타내었었겠는가. 그것이 불가한 것이 또한 명백하다. 말한 것은 예법의 상도가 아닌 것을 이끌음이요. 정자가 말한 것은 공자의 뜻을 기술하였을 뿐이요. 공자가 항상 일컫기를 무왕의 악은 진선하지 못하다고 하였고 맹자는 이끌기를 우임금의 공법은 항상 불선하다고 하였다. 무왕의 악이 진선하지 못한 것이고 노나라의 교체가 예의가 아닌 것이 되면 대개에 가까운 것을 인용하여 예로 삼은 것이니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고 합니다. 이를 이제 비를 빌고자 하여 마땅히 중신을 보내어 남교에서 하늘에 제사한다면 이것은 그 가운데 큰 것이요 종사와 사천은 그 다음입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대아의 운 한편에 있기를 모든 신에게 제사드리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였고 주서의 낙고에 있기를 모두 질서를 따라 문란하지 않게 한다고 하였으니 비록 예문에 실려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릇 세속에서 전하는 기후의 일을 모두 거행하소서. 오도와 양계도 모두 하지 아니함이 없게 하고 비가 내리기를 기필한 뒤에 그만두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또 구원하는 교지를 내렸으니 풍간에 함하지 말고 시산 논하지 말고 모두 실봉하여 아뢰게 하고 또 여러의 도의 감사와 여러 주의 수령으로 하여금 한량과 고로와 대소 양반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조리 진달하고 숨김이 없게 하여 천총에 진달하게 하면 하정이 상달되어 막히거나 가리우는 환이 없어질 것입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그 마음을 편안히 하게 하고 그 기분을 받고 날마다 정전에 앉아 경연을 열고 도를 논하는 신하를 접하고 고금을 상확하고 치도를 강명하여서 나라의 근본을 세우고 무위를 떨치게 하여 취각의 영을 거듭 밝혀서 군법을 엄하게 하고 인심을 엄숙하게 함으로써 불후에 대비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한각 수성 공구하고 감선하고 자책할 뿐 아니라 일에 무익하고 기에 손실이 있을 것이므로 신은 그의 전하를 위하여 실로 권건합니다. 임금이 잘못 옳게 여기고 곧 책부원귀를 조계청에 내어다가 거기에 실린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한다는 말을 보여주며 육조 판서와 대언에게 아뢰기를 이것은 예의 상전입니다. 한제를 만나서 하늘에 비는 것도 또한 옳습니다 하였다. 이리하여 변계량에게 명하여 제천문을 지키게 하고 자책하는 것을 하는 뜻을 가지고 매우 자세하게 유시하였다. 변계량이 지어서 바친 글이 뜻에 맞으니 구마한 피를 내려주었다. 변계량이 부처에 혹하고 신에 아첨하며 하늘에 배례하고 별에 배례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심지어 동국에서 제사에 하자는 설을 힘써 주장하니 분수를 범하고 예를 이름을 알지 못함이 아닌데 한갓 억지에 걸려서 올바른 이치를 빼앗으려 한 것뿐이다. 이제는 재앙을 가라앉힘이며 노로는 논어의 종류이고 교사는 임금이 교외 서울에서 100리 밖을 말하는데 하늘과 땅에 지내던 제사이고 동지 때는 남쪽 교회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지 때는 북쪽 교회에서 땅에 제사 지냈는데 원구를 샀기 때문에 원구제라고도 한다. 교천이라고도 한다. 천감은 임금이 보는 것이고 당뇨는
그 당시 요 임금이고 박약은 칠박하고 간략하며 교처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이고 고 황제는 명나라의 주원장이고 현령은 공민왕이고 번숙은 고유의 풍습이고 부장은 옛날 법도이고 교처는 교사이며 정자는 정호와 정의를 말하며 교체는 임금이 제사 지내는 이로서 교는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이고 체는 선조를 천신에 배양하여 제사 지내는 것이다. 소공은 주나라 무왕의 아들 무왕의 명신이고 진서는 극진이 조음이며 대안은 시아의 편명이며 주서는 서경의 편명이고 한량은 호반 출신으로 무가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또는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이며 상확은 헤아려 생각함이며 강령은 강론의 밝음이며 권권무는 정성스러운 모습을 말한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직과 종묘의 비를 빌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국가 용도를 줄이기 위해 각급 관원의 식사 제공을 일체 없애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각사 상직의 선반과 사역원 훈도관의 요와 각도의 도관찰사 도절제사의 반미로 1일 3대씩 두는 것과 수배와 반당에게 한 끼에 중미 한 대씩 주는 것과 각 고래 교수관 학장의 넘급과 각주의 판목사와 반당에게 주는 요는 모두 없애소서. 또 아래기를 금년은 한기가 더욱 심하니 용도를 절약하여서 흉년을 구제하는 데 대비함이 마땅합니다. 입직하는 내검위와 내시위와 별시위와 삼군 진무와 상호군 대호군 호군 또는 갑사의 예에 의하여 식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의논하였다. 육조에 전지하기를 옛날에 수제와 한제와 내전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관대한 정사를 행하였는데 관대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할 때가 오로지 이때이다 하니 육조와 대간에서 말을 같이하여 아뢰기를 비록 죽을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또한 모두 용서하였으니 관대한 정사를 다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아랫자리에 있는 자가 부르는 것인데 다만 신등의 이목이 아직 미치지 못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물러가서 생각하고 아뢰겠습니다. 선반은 관하에서 상직의 관원에게 제공하던 식사이고 반미는 나라에서 관리에게 식량으로 지급하던 쌀이며 식대는 공력을 보던 사람들이 순서를 정하여 번갈아 식사하던 일인데 나라에서 하급 관원이나 하례에게 선반을 다 지급하지 않고 차례로 돌아가며 식사를 시켰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중앙과 지방에서 장례 또는 경계가 될 만한 일은 항상 중추관으로 보내게 하다. 항식으로 삼으니 춘추관의 계문에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도성 위에서 숙직하던 것을 없애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내조 개청에 나와 개사에 참여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민심 대책으로 금교 한성륜 134명 등 각급 금교관을 임명하다. 금교관을 제비하였다. 가뭄이 심하니 임금이 이를 걱정하여 육조에 묻기를 녹이 없는 금교를 제비하고자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다. 바로 육조 대간 승정원과 이품 이상에게 전제하여 각각 나이 60세 이상으로 금교 한성륜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다. 바로 금교 한성륜 134명 공조참의 47명, 판사제감사 18명, 감정 6명, 부정 20명, 한성소용 13명, 한성판관 10명, 사제부윤, 사제주부 79명을 제수하고 각 사에서 개월이 이미 만기된 이전으로서 금교를 받은 자가 40명이었다. 또 이유로서 풍해도 병마도 절제사 겸 한 해주 목사를 삼았다.
태종 7억 31권 태종 16년 6월 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중앙과 지방에서 호패 제도를 폐지하다. 태종 7억 31권 태종 16년 6월 2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올해 상고의 월세를 면제하다. 각처의 목장의 보수에 관한 지시. 임금이 말하였다. 사복시의 목장 외에 각처의 목장도 또한 농민으로 하여금 보수함은 미리 실로 미편하다. 이제부터 각각 그 경내의 수령이 그 무너진 곳의 길이와 넓이를 계산하여 병조에 전보하면 병조에서 마필을 들여다가 방목할 인원의 직명과 마필의 다수를 요량하여 적당히 계산해서 정부를 내게 하고 관원을 임명하여 보내어 감독하여 보수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으라. 태종 7월 31권 태종 16년 6월 2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호조 판서 성발도가 국학생도들을 돌려보내자고 건의하다. 생원의 기재에 공혹하는 비용을 들고자 함이었다. 기재는 재에서 희숙함을 말한다. 태종 7월 31권 태종 16년 6월 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 7월 31권 태종 16년 6월 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세자가 기사에 참여하다. 3번 이상 상소하면 교지 부종으로 논제하게 하다. 하교하였다. 3번이나 가나해도 듣지 않으면 가버린다는 것은 예법이다. 지금 대소신료와 대간과 형조에서 무릇 가는과 상소를 세 차례 이외에 난잡하게 신청하는 것은 고제의 어긋남이 있다. 또 여러 사람이 보고 듣는 데에도 또한 심히 미편하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인원이 있으면 교지 부종으로서 논제하라.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국학생도를 복학시키다. 전초의 법국학 육성을 강조한 윤향의 상소문. 윤향이 상소하였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가뭄을 걱정하는 진념이 지극하여 일중에야 식사하고 이양할 겨를이 없으니 바로 성체가 부조할까 두려워 신은 식사를 대하여도 먹기를 잊어버리고 눈물이 흘러내림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관견을 몇 조목 어리석게 진달합니다. 이를 방금 교화를 돈독하게 하여 다스림에 이르는 도리나 나라를 넉넉하게 하여 백성을 유족하게 하는 방도를 거행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진시로 백성에게 폐단이 미치는 것이 있다면 모조리 견역하여 조금이라도 남김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인정이 지극하고도 극진한데 한 발의 죄가 이같이 심하니 신이 감사와 수령들이 소위 간식하는 염려를 몸받지 않거나 혹은 양민하는 방도에 어긋남이 있을까 하는데 어찌 한죄를 부름이 이것에 말미암아 아는지 알겠습니까? 빌건대 조정의 신하에서 어질고 덕이 있는 데를 골라서 제도로 보내어 재성 보상하는 도리를 다하게 하며 출척 전체의 법을 엄하게 밝혔소서. 일건일에 호조에서 용도를 전략하려고 국학을 혁파하도록 원하였으니 비록 이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는 하나 그 인재를 가리키는 도리에 있어서 진실로 미편합니다. 비록 액수를 능히 채워서 기를 수 없다 하더라도 원컨대 성균관으로 하여금 그 전대로 양육하게 하여 성묘가 비어서 폐함을 이르게 말게 하여서 교화의 근본을 돈독하게 하소서. 어려서 일을 겪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는데 나이가 어린 자제로 부형의 엄덕으로 인하여 여러 관직에 비원되는 자가 있으니 빌건대 모두 정파하여 서무를 소중히 하소서. 임금이 이를 보고 생원을 도로 국학에 들어오게 하고 그 전대로 공급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재성보상은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억제하고 모자라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하면 말한다. 비원은 충원을 말한다. 태종 7억 31년 태종 16년 6월 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판좌군 도총재 부사 최이로 하여금 흥청사의 살이 전에 해서 비를 빌리게 하다. 초룡을 만들었는데 한 몸에 머리가 9인 것으로 10여 개였다.
중 100명을 모아 기우정건을 베푸니 어떤 중 하나가 손가락을 불에 태웠다. 임금이 이르기를 정성이 있다 하고 점압으로 각각 이 필식을 내려주었다. 초룡은 지프로 만든 용인데 머리가 9이었는데 기우제에 섰다. 태정실록 31권 태정 16년 6월 4일 갑자 5번째 기사. 안성부원군 이숙번에게 농장에 거주하게 하다. 이숙번의 죄를 청하는 여러 상소문. 처음에 임금이 우의정 박은과 병조판서 이원을 불러서 이숙번이 범한 죄상을 유시하였는데 그때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고 여러 대신들이 날마다 나아가 다투어 미제의 의견을 내리고 두려워서 몸을 둘 바를 모르고 분주하였으나 이숙번은 병을 핑계하여 여러 달 동안 대궐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날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숙번은 근래에 어찌하여 출입하지 않는가 하고 인하여 불경, 무례 등 6가지 죄목을 헤아리 말하기를 이와 같은 신하가 있으니 하늘이 어찌 비를 내리겠는가 하니 좌대원 서선이 말하였다. 지난 5월 25일에 신이 마침 강무의 상소를 하나로 정하는 일 때문에 명하고 이숙번의 집에 이르니 이숙번이 말하기를 오늘 날의 장사는 어떠한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박은이 우의정이 되었다고 하니 이숙번이 기뻐하지 않는 기색이었는데 말하기를 박은은 일찍이 내 밑에 있었는데 명이 통하는 자이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필시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박은을 청가했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삼공신과 우의정 박은 등이 상소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임금을 섬기는데 예절을 다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고 하였으니 만약 인신이 된 자가 무례하고 불충하다면 죄가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숙번이 성상의 은혜를 치우쳐 입었으니 마땅히 충성을 다하고 예절을 다하여 만에 하나라도 갚아야 합니다. 성상이 일찍이 칠성군 윤조를 불러 경계하기를 붕당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는데 윤조가 고난에게 전하여 이숙번에게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고난이 마침내 그 말을 통지하니 이숙번이 이를 듣고 마음이 분개하고 원망함을 품고 내전에 들어가 배울 때 사색에 나타났었습니다. 참찬 의정부사가 되었을 때도 정성 하윤과 성상 앞에 들어가 앉았다가 이숙번이 먼저 나오고 하윤이 머물러 있으면서 국정을 아랬는데 이숙번이 개하에 잠복하여 듣고 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상이 장차 태안에 가서 강무하려 할 때 이숙번이 정성 하윤의 말을 가지고 나아가 고하기를 순제의 운하를 파는 것은 중론이 분분하여 아직 가부를 정하지 못하였으니 성상께서 친히 보시고 재단하면 다행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성상께서 그 땅을 행차시에 여러 대신과 함께 이를 의논하였으나 이숙번은 앞에서 모시고 있으면서도 홀로 말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상께서 제3묵기에 이르렀어도 또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대개 반복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이 그 주에 스스로 복제한 것은 시로 신충에 의하여 결단된 것인데 이숙번이 들어가 고하기를 세자가 신을 싫어하지 하겠습니까? 하였고 그 뒤 며칠 만에 문성군 유양과 모의하여 함께 대궐로 나아가 이에 고하기를 신등은 이제부터 세사를 상견하기를 원합니다 하였으니 금장의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무례하고 불충함이 심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에 내려 그 정상을 공문하여 그 죄를 밝게 결단하여 뒤에 오는 무례하고 불충한 자들의 감계를 삼으소서. 임금이 바로 예조 우참의 정효문으로 하여금 이숙번에게 전지하여 그 불경한 죄를 헤아리게 하고 이어서 명하여 자원에 따라 연안부로 나아가 거주하게 하였다. 사원부 대사원 김여지 등이 상소하니 대략은 이러하였다. 대신이 비록 자원 한 곳이라 하더라도 예방에 있게 한 것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합니다.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범한 것을 공문하게 하여서 법대로 처치하소서. 사관은 우사관 대부 박수기 등이 상소하였다. 거기 생각한데 훈구의 신하는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이니 무릇 출입이 있게 되면 이를 알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숙번은 성명을 만나서 지위가 일품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외방으로 추방하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그가 범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유사에 명하여 그 이유를 공문하게 하여 사람마다 밝게 함께 알게 하소서. 형조판사 안등 등이 상소하였다. 신등이 듣건대 근일에 삼공신이 대궐에 나아가 상서하였다 하는데
아직도 그 연구를 알지 못하다가 이어서 이숙번이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말을 듣고서야 공신들이 상언한 것이 이숙번의 조회를 청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숙번은 정사좌명 공신으로 지위가 극품에 이르렀고 총권도 더함이 있었으니 만약 그 범한 것이 종묘와 사직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삼공신이 어찌 감히 그 죄를 청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 다만 외방에 나가 거주하도록 하니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범한 것을 알지 못하여 놀라워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비록 선비로서 미미한 자라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유사히 내려 추국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나라의 상전이라 하는데 하물며 홍구 대신으로서 이숙번 같은 자이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히 명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실정과 이유를 공문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는 의심하고 딴 마음을 먹으며 금장은 신하가 임금을 배반하여 난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장은 영란을 말한다. 태종 7월 30일 일본 태종 16년 6월 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태종 7월 30일간 태종 16년 6월 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기후에 관한 전거와 계목을 올리다. 1. 문은 통구 안에 4월 이후에 가물면 사직 산림 천택에 두루 비는데 연고 있는 곳에 나아가 대우할 때 무동 14인이 모두 현의를 입고 8열로 서서 각각 우열을 잡고 열마다 운한 시를 노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제에서 일찍이 재량으로 하여금 운한 편을 외우도록 익히게 하였는데 이제 우사와 원단에 이것으로 부르도록 청합니다. 북교에 만기할 때와 풍운, 레우, 삼각산, 한각, 목묘, 사직, 종묘, 우사, 기우사에 나아갈 때도 또한 모두 이를 부르게 하소서. 동중서에 기우하는 방법에 말하기를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어놓는다고 하였으니 대개 음을 창달하게 하는 뜻입니다. 청컨대 도성의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서중이 말하기를 가무면 군업으로 하여금 수 1회 백성들로 하여금 사직에 빌게 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가인은 호신에게 제사한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이 법을 가지고 예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사에 나아가 빌게 하고 또한 중회의 가인으로 하여금 호신에 제사하여 비를 빌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현이는 검은 옷이고 우에는 깃, 일산을 말한다. 우사는 하늘의 비를 빌기 위해 지내던 제사인데 문은 통고에 보면 천자는 상제에게 기우제를 지내고 제우는 상공에게 기우제를 지내니 월령의 상공은 구룡과 후직 같은 유이다 하였다. 온다는 임금이 원구제에 천지에 지내던 제사를 지내던 단인데 서울 교회 100리 밖에 만들었는데 남쪽과 북쪽에 각각 있었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5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편전에서 조연, 이원, 민여익, 서선 등에게 이숙번의 재상을 말하다. 편전이 나아가 한평군 조연, 병조판서 이원, 공조판서 민여익과 대은서선, 이명덕 등을 인견하고 임금이 이숙번의 불경하고 무리한 죄를 유시하니 서선이 인하여 아뢰었다. 근래 가뭄으로 인하여 조계와 공사를 전하께서 스스로 청단하지 아니하고 세자와 같이 의논하여 하나로 정한 뒤에 계문하라고 명하니 실로 민편합니다. 청컨대 다시 옛날과 같이 하소서. 임금이 듣지 않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대강과 형제에서 교장하여 이숙번의 조회를 청하다. 저물육이 되어서 또 대궐로 나와 청하였다. 삼공신이 봉장하여 이숙번의 죄를 정하니 이것은 반드시 일이 종묘와 사직에 관계된 불충불경의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소신료가 아직 죄명을 알지 못하니 빌건대 유사히 내려 그 죄를 밝게 바로 잡아소서. 임금이 이숙번이 착오한 일이 있는 까닭에 내가 삼공신과 함께 의논하여 그를 추방하여 스스로 경계하도록 하였다. 또 내가 공사를 보지 않으나 이를 알고자 한다면 육조와 함께 할 수 있다. 하니 그때 임금이 친히 정사를 보지 않았던 까닭에 이런 말이 있었다. 다시 청하여 말하기를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전하의 재단을 바라는데 하물며 이러한 대사이겠습니까? 육조에서 어찌 감히 이를
하겠습니까? 이 숙번이 불충하면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여야 할 것이요 만약 그 죄가 경하다면 적당한 때에 따라 고쳐하여야 할 것이니 마땅히 유사히 내려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았소서 하니 임금이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내가 듣지 않는 것도 또한 익히 생각한 것이다 하였다. 안등이 아뢰었다. 전하께서 이 숙번을 아들과 같이 보아서 은악이 지중 하였으나 오히려 불충한 생각을 품었는데 하물며 이제 나가서 농사에 거주하게 되었으니 그 분분한 불충의 마음이 마땅히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어찌 하루라도 연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건대 집법에 따라서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시 알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미 의왕에 내보냈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내가 장차 그 죄를 밝게 바로잡겠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우사단 원단의 제사를 행하다. 큰 비가 내리다. 조아이정 유정현에게 명하여 현관으로 삼았는데 그날 큰 비가 내렸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노비 문제로 전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 홍유룡을 남원에 붙여 하다. 이에 앞서 청부녀의 손녀 수사와 정향을 의금부에 가두도록 명하고 참찬 윤향과 대은 서선에게 명하여 위관으로 삼고 대간과 더불어 그 소송한 노비의 근각을 행문하게 하였으니 정향은 홍유룡의 첩이었다. 홍유룡이 억지로 변명하여 오결이라 이끌었으니 아울러 하옥하였다. 임금이 육조에 전지하기를 소사녀의 소송은 마땅히 밝게 바로잡아서 뒷사람을 경계하여야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향의 노비 사건은 사헌부에 정장한 것도 아니요 또한 격고하여 신문한 것도 아니지만 다만 정향이 이조 판사 황희가 근각이 없는 노비를 사용한다고 양언하였으므로 내가 이 말을 듣고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게 하였다. 정향은 이미 복제하였으나 홍유룡이 오히려 두 조건을 상위가 알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홍유룡을 내려 방문하게 하였더니 홍유룡도 공초에 자복하였다. 하고 바로 조율하라고 명하였다. 또 말하기를 일이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이외의 것은 마땅히 관전을 따라야 한다 하니 병조판서 이원이 아뢰기를 홍유룡이 비록 사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 이미 재상이 되었으니 가뭄을 걱정하는 때를 만나서 또한 마땅히 두려워하며 조심하여야 하는데 이에 잘못을 가지고 옳다고 하고자 하였으니 마땅히 율문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고 의금부에 아뢰기를 홍유룡의 죄를 조율하였더니 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태조의 원종공신이라 하여 다만 좌원 부처에 처하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8일 모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를 인견하고 비가 온 것을 기뻐하여 수를 내리다. 목명, 한강, 풍운, 레우 등의 제사를 다시 거행하는 것을 의논하였다. 예조판서 조용히 아뢰기를 지금 비가 내렸으니 운이에 부작하고 초목고고라고 축판을 써서 귀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비가 만약 부족하면 다시 날짜를 점치고 축문을 고쳐야 합니다. 하는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문의 부작은 구름이 한 젖도 일어나지 않으며 초목고고는 초목이 말라서 비틀어짐을 말한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창녕부원근 성성민 등이 상소하여 이 숙번의 죄를 청하다. 지신사 조말생으로 하여금 전지하기를 다시는 청하지 말라 했다. 성성민이 또 말하기를 천지간에 다만 군신과 부자만이 있을 뿐인데 신등은 이 사람의 불충하고 무례한 것을 보고서 어찌 감히 묵묵하여 하겠습니까? 조상께서 공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감격하여 떠발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범한 것은 작지 아니하니 보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진산부원군 하윤이 말하기를 이 숙분에 불충하고 무례한 것이 언행에 나타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각각 본 것을 가지고서 올렸으니 불신한 실정이 더욱 명백하여졌습니다. 마땅히 그 죄를 바로잡아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뚜렷이 함께 알게 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원훈 대신을 일조에 추방하면서 그 죄를 밝히지 아니한다면 나라 사람들이 이를 의심할 것이니 실로 미편합니다. 하고
우의정 박은이 또 말하기를 일등이 주상께서 하교가 있기를 이 사람의 죄가 어찌 이 집보다 더함이 있겠는가고 하였으나 그러나 신등의 소견은 더욱 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서는 나의 마음에서부터이요 이 숙번의 음모는 아니다. 모기네의 난에 따라 난에 나라 사람들이 놀랐는데 어찌 홀로 이숙뿐만 이겠는가. 이숙번은 천승이 본래 광망하고 행사에 자주 차오를 가져왔으나 마음에 먹은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신을 잃는 것은 불가하다. 에서는 임금이 살아있을 때 왕위를 후사에게 물려주는 일인데 이것에는 임금의 자의에 의한 것과 타의에 의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이와 반대로 성이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내려줄 때는 선위하는 것을 외선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이숙번의 죄를 청하는 좌의정 유정현의 상소문. 그런 일을 하였다. 공신이 사직에 관계되는 죄를 범하며 마땅히 법으로서 논해야 함은 서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3공신이 이숙번이 범한 죄를 가지고 상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그 죄는 법으로서 논한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외방에 앉지 않은데 그쳤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의윤하여 시행하소서.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3번 이상의 간쟁을 금한다는 교지에 반대하는 사관원의 상소문.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엎드려 왕지를 보니 3번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가고 3번이나 간한 뒤에 다시 간하는 자는 죄에 저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래 말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말하는 책임에 있는 자는 마땅히 여러 번 청해야 할 것이요 또 종묘와 사직에 관계될 것 같으면 어찌 3번 간하는데 구애되어 그치겠습니까? 사헌부에서도 상소하였다. 그기 듣건대 성왕이 간쟁에 의하여 보치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에 대간을 이끌어 이목이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린 교지에 모든 진언과 상소는 3번 간하고 즉시 그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성조에서 행할 뻔한 법이 아닙니다. 직책이 을로에 있으면서 만약 말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말을 다하여서 연예를 본받아야 하는데 성을 내고서 간다면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이 면절하고 정쟁하고 견거하고 절함한 것도 또한 죽음으로서 간쟁한 것이었으니 그 마음을 따져보면 모두 임금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다가 허물이면 간하고 간함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듭 공경하고 거듭 효도하여야 합니다.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은데 만약 3번 간하고 곧 그만두었음으로써 법을 삼는다면 신자들이 녹을 유지하고 자신을 용납하는 계책이 국가의 다행이 아닙니다. 또 신자에게 아첨하는 풍습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연애는 아주 작은 것이고 면절은 면전에서 옳지 못한 주장을 꺾어 치움이며 정쟁은 뜰에 서서 간쟁함이며 견거는 간하기 위하여 임금이 옷깃을 잡아당김이고 절함은 임금이 물리쳐도 끝까지 버티어 가능하는 것이다. 한나라 성제 때 괴리령 주운이 안창우 장우를 참할 것을 청하는데 성제가 대노하여 주운을 죽이고자 의사로 하여금 끌어내리게 하니 주운이 전의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서서 계속 가난하다가 난간이 부러져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정도정 황거정 자손의 금고를 해제하게 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한상환 원순의 직첩을 환급하고 기문을 본향 연동현에 옮겨 안치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0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육조에서 약조 올리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계사에 참여하다. 형조와 대간에서 세자에게 언로 폐색의 부당함을 말하다. 형조와 대간에서 세자에게 청하였다. 이 숙번의 죄가 작지 아니하나 나라 사람들이 아직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 죄를 명시함이 마땅한 까닭에 신등이 전쟁에서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있은 것이 이미 이틀이나 아직
이틀이었으나 아직 상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등에게 격천의 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로를 폐색함은 어찌 밝은 시대의 한 가지 흠이 아니겠습니까? 세자가 제조에게 묻기를 삼성의 말이 옳은가 하니 모두 옳습니다 하므로 세자가 간언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곧 들어가 아뢰었다. 임금이 육조에 묻기를 간언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키느냐 하니 병조 판서 이원이 대답하기를 이 일을 가리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따르지 않겠으니 번거롭게 굴지 말라. 격천은 하늘에 이르는 것 곧 임금에게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대궐 안에서 주정한 상호군 이순몽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곧 석방하다. 이순몽이 대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총재 최윤덕과 사제감 정조스로를 욕하고 꾸짖었기 때문이었다. 이었고 그를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형조와 대간에서 이숙분의 탄핵을 불륜하니 모두 사직을 청하다. 조멜생에게 명하여 전지하였다.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한다면 가소롭다.